자, 금요일에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16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장이 안 좋죠? 시장이 안 좋은가요? 그냥 안 좋죠. 건강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에이, 2626 이건 진짜 뭐야 이게? 2626 2626 26 하나.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희 본부장님 어떠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제목을 참 민트가 요즘 잘 지어요. 네. 예. 어때요? 여행 촉 미쳤다. 예. 예. 아, 역시 제가 잘하긴 하나 봐요. 보유한 것도 잘한 예. 거잖아요. 사실. 아, 그럼요. 제 능력이죠. 아무리 팔려고 했다지만. 예.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다 꿋꿋이 이겨내고 제가 팔려다가. 삼양식품을 네. 예, 편입해서 와. 예, 이렇게 이게 수익의 맛이죠. 예. 하창원 본부장님. 네. 네. 예. 뭐라고 하라고. 예. 얘기를 끝까지 마무리 주세요. 아, 이게 거짓말 하려니까 형이 안 떨어지네. 얼굴이 좀 봐. 아니 어제 이제 저기 채팅창을 포함해서 네. 채팅창에서도 절대 팔지 말아라. 삼양 지금 급등한다. 아이고. 장외시장 봐라. 시간의 거래 봐라. 네. 하창원 본부장님 절대 팔지 말아라. 모니터 해보니까 3번을 부르짖더라고. 왜 팔아요? 아 미치겠네 이러면서. 그래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예, 삼양식품 가짜 수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짜 수익이 어딨어? 확정을 해서 이겼는데 말이 안 되죠. 예. 아 근데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증명이 안 되네. 증명이 안 돼. 어쩌면 아예 없는 걸 수도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 걸 수도 내 실력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걸 수도. 근데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것도 실력 예. 아닙니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장은 코스피가 0.2% 상승 2626. 코스닥은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외국인이 1,700억. 코스닥에서 요즘에 좀 던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1.1% 하락 725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두 분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그래도 뭐 갈 종목군들은 좀 잘 간 것 같아요. 이제 원전 같은 거 간밤에 이슈 되게 많았는데 오늘 불을 뿜었고, 그다음에 삼양식품은 뭐 전일 시간에부터 좀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또 갔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뭐 에너지 쪽들 계속 이슈가 있는 쪽들이잖아요. 그런 쪽들이 계속 가는 것도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뭐 이제 이슈가 있었죠. 또 TC본도 발표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로봇주 뭐 전반적으로 리포트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그런 쪽은 되게 좋았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가 나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좀 답답한 건 있죠. 좀 얘네들도 가볼 법한데 라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 좀 못 간 것들 있었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반도체 쪽이 될 수 있겠죠. 반도체 쪽 뭐 그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알테오젠이 아무리 그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도 회사에서 뭐 약간 좀 괜찮다고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일부 비만은 또 되게 잘 갔거든요. 근데 얘네는 엄청나게 얻어맞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답답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주 안에서도 네. 희비교차, 네, 미래에셋증권 뭐 이런 애들 계속 갔는데 뭐 신영증권 이런 애도 떨어진 애들도 있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같은 산업이지만 또 위아래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좀 답답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약간 결과물을 보면 되게 좋아 보이긴 한데 뭔가 이막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매매를 너무 신나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조심조심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약간 지수는 받치면서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면서 물밑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걸로 인지를 해야 된다. 인생은 노구처럼 님께서 우리 알테가 변했어요. 오뚜기 같던 놈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하창원 본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많죠. 왜냐면 저도 알테가 이제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요렇게 빠지면 지금 그러면은 슬슬 다시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위험한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하다라기보다는 타이밍이 조금 빠르다. 위험하지는 않은 생각인데
조금은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데서 눌림이 나오면 그 전에 저점을 테스트를 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저점 테스트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럼 저점까지도 지금 주가가 적어도 10% 더 밀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뭔가 이슈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히 들어가는 거는 뭐 계속적으로 비중 조절 잘 하시고 모아가는 전략이면 나쁘지 않겠지만 또 대부분이 분할 매수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가격대에 2번 나눠 사시고 분할 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건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다 산 거예요. 그렇게 하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직전 저점 라인들을 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그 살아났었던 대표적인 종목인 뭐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 직전 저점을 안 깨고 지지정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이오 쪽도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술 수출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특히나 사실 뭐 약가인나도 그렇고 뭐 그런 다양한 이제 관세 부분에서도 사실 자유로울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너무 다 같이 얻어맞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타이밍을 조금 더 차분하게 이게 인내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좋은 가격대에 살려면 이게 지금 이제 침이 흘리기 시작할 때부터 사면 거의 물려요. 예, 침이 이렇게 막 질질질 흐르면서 막 진짜 막 사고 싶다 하고 했는데 가만둬서 내가 돈이 없을 때 그때가 진짜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가인나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다뤘으면 좋겠기는 한데 모리님이 알테는 없던 리스크가 나온 거라서 지금은 관망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약가인나의 내용을 좀 들어보면 사실은 제약사가 제일 크게 피해본다기보다는 중간에 되게 복잡한 구조가 있더라고요. 보험사랑 PBM사랑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어쨌든 그 구조 그리고 약국하고 보험사하고 PBM사 요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지 제약사가 그렇게 엄청 크게 타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주식에서도 뭐 전반적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PBM 업체 쪽이 대규모로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전일에는 또 뭐 유나이티드 헬스 요쪽은 또 법무부에서 조사하는 거 때문에 박살나긴 했는데 나머지 바이오들은 또 말아 올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뭐 그 말씀하신 거에 저도 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킴이나 뭐 ABL 바이오 뭐 특히나 ABL 바이오 같이 최근에 막 뭔가 단기적으로 올라온 거는 이게 이제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세론이 나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뭔가 본업 자체가 뭐 박살났거나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기엔 너무 수출의 그 규모도 크고 향후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현금 가지고 계시다면은 조금 더 잘 참으셨다가 이게 이제 뒤집어질 때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리님이 추가적인 의견 또 올려주고 계시네요. 자,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오늘 장 코멘트? 네, 뭐 아침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 반도체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방산이 유럽 말로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실적 좋은 것도 있고 그 두 개는 스탠드아웃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그거 엄청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그리고 삼양하고 농심 그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뭐 조정 받은 거니까요. 뭐 특별히 아까 에너지 쪽은 좀 다른 거고 에너지 뭐 그 정도 에너지 변압기 원전 그리고 원전 네. 하여튼 그런 거 말고는 없죠. KTNG 3%. 왜 이렇게 좋아해 KTNG? KTNG 좋잖아요. 코리아 투마로우 투게더인가 뭐였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장현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런 장이었다. 장이 0.2% 올라가는데 그냥 그건 장이지. 특별히 뭐 우리가 뭐 언더하거나 그건 아닌데 그래도 수급은 바뀌고 있잖아요. 아까도 외국인이 별로 안 사다가 좀 샀죠. 예. 뭘 샀는지 모르지만 아마 또 하이닉스 좀 사고 어제까지 반도체를 한 8천 몇 배가 샀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합하면 9천 만약 얼마 샀으면 9천 원 넘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이 엄청난 강도로 산 건 아니에요. 얘네 시가총액에 대비했을 때. 예, 물론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샀죠. 다른 섹터보다 시가가 높으니까. 근데 강도는 아직 세지는 않다는 측면에서는 차근차근히 모으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엔비디아 실적 전후까지 다음 주 컴퓨텍스 타입에 있고 이런 것까지 천천히 이제 일주일 됐으니까 한
열흘 그쵸.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살 것 같은데 느낌에. 그렇게 사면은 손바꿈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팔고. 네. 오늘 한미반도체가 한 10% 오르고 네. 한화비전이 또 떡락하고 네. 이런 모습이 있어서 김정일 본부장님이 전체 대한민국 단독 콘텐츠로 이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김정일 본부장님 멘트가 전 예상이 돼요. 별로 할 말 없는데. 네. 하지만 15분 정도 시간을 쓰실 거라고. 예. 아니, 모든 게 다 저는 예상됩니다. 하나 비전하고 한미반도체는 별 할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15분. 시간 한번 재볼까요? 예.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32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네. 많은 분들이 발사해 주셨습니다. 자동차님께서 네. 땡땡땡 이제 삼성만 가면 완벽할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진성님께서 땡땡이 쳤다. 정수환님은 네. 기옵니다. 증시는 비가 안 오길 이렇게. RMBN님이 비가 와서 그런가 장이 꿉꿉해요. 땡땡땡 꿉꿉해요.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오늘 아침에 오프닝 벨 딱 나가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저 다시 와서 우산 들고 갔어요. 와, 저 우산 없어서 그냥 생으로 그 비를 맞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강이 아빠님께서도 네. 불닭이 117만 원? 말이 돼요? 라면만 파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탈감님도 오셨고요. 모찌모찌님, 맙소사돌님, 맙소사돌님께서 네. 민티윤의 파산 에너빌리티 개과천선이다. 예. 그걸 이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네, 김자소님이 어쨌든 금요일이니까 시간은 흘러간다 해주셨고요. 괜찮아님께서 땡땡땡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예, 주디님이 비오지만 모두 좋은 주말 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땡땡땡 오늘 금요일 오후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하창한 본부장님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수는 2626 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이륙하라는 신호일까요? 네, 플러스 0.21%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725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는 1.11% 좀 희비 교차가 좀 됐고요. 장중에 프로그램 보면 전반적으로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영향이 컸었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가 1,700억 정도 샀는데 코스닥에서 2,000억 팔았으면 되게 많이 판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거의 요즘에 1,000억대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좀 나왔다라는 거는 대량 매도가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들어오면서 금투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건 선물이 계속 누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그래요. 요즘엔 콜이랑 풋도 되게 많이 사고 있긴 한데 콜 쪽이 조금 더 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지수 어느덧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워낙 강세 흐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럼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들어갈까?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단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속성이 생겨버리면 지수 상방이 더 열릴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라는 거는 방사는 좀 빠지고 있거든요. 수급이 그런 식으로 이제 빼주고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약간 뭐 지수 상단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적인 움직임 되게 활발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금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아 전반으로는 그냥 보합권이고요. 이거 아마 미국의 오늘 옵션 만기 규모가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결과값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정도로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이 1,390원 50전. 오늘 일본 시장이 0.03 그냥 변화가 없었고요. 상해 종합은 0.4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 장이 코스피로 보면은 확실히 좀 아웃퍼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다른 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같이 좀 못 가기는 하지만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맞아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 관련해서 두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먼저 같은 질문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5번째. 그래도 중요하니까. 항복할 때까지 할 거야. 항복할 때까지. 중요하니까. 예. 항복이요? 미리 뭔지 모르지만 듣고 항복을 하셔야죠. 진짜 소신껏 의견을 주세요. 난 항상 소신이지.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여러분이 대답이고. 저한테 비판하는 지점 맨날 쟤는 질문이 똑같다. 비슷하냐. 오늘도 컨셉대로 갑니다. 예. 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700억 샀고요. 기관이 1,300억 샀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에서 2,700억 가량을 또 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도 단연 매수 탑은 뭐냐? 하이닉스예요. 1,200억 가량을 샀습니다.
오늘 경제방송 다른 데를 다 둘러보면 네. 슬슬 반도체 이야기, 한미와 하나비전, 하이닉스, 반도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오면 안 되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아직 사실은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주가 위치가 높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수급과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꾸실. 제가 엊그저께 그래서 하이닉스 높였잖아. 목표. 네? 하이닉스 높였잖아. 맞아요. 그럼- 20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23만 원으로. 높이시긴 까먹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왜 높이냐고 그랬고. 맞아요. 제가 한번 엔비디아 여쭤봤거든요. 중동발 이슈가 중동발 이슈. 그게 파지티브 했고 음.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오늘 안 나왔지만은 어저께 그랬죠. 어저께는 UA발 그것도 엄청 나서 그 중국향 엔비디아 빠지는 거 그거를 상당 부분 또는 더 넘을 수도 있는 중동발 수요가 확인됐다. 어저께 하이닉스 빠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말 되려고 신경 보고 있다. 그럼 앞으로도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시가총액 외국인은 좀- 계속 살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그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28일, 28일. 우리나라 시간 29일 아침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월요일날 그 무슨 연설에서 뭐 또 구체적인 나오면 미리 땡길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하여튼 다음 주, 다다음 주 사이에는 좀 긍정적인 톤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세고 하이닉스도 같이 따라가려고 조금 못 미치지만 그런 모양새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은 잠깐 귀를 막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삼성전자 좀 제외되는 건가요? 아니 뭐 저기 콜 되면 들어오겠죠. 콜 되면 들어온다고요? 콜 되면. 그 콜 테스트. 콜 테스트가 그렇죠. 콜 테스트가 확인되면 그게 임박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6월이거든요 목적이. 6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믿으시면 하시면 되죠. 개인적으로 안 믿으시는 거고. 아니 저는 관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이닉스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주식이니까 사는 거고 내가 담아서 되는데 엔비디아 사겠다 얘기했고 브로드컴을 사겠다 말씀드렸고 한 일주일 전에는 오히려 팔란티를 사겠다 말씀드렸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셉을 사는 거고 그리고 돈이 남으면은 한국의 하이닉스나 아니면 대만의 샤오미를 사겠고 아니 대만이래 중국의 홍콩에 그 정도의 순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뒤처진 건 아닌데 한 6위 정도 돼요. 잘하면 한 탑5 되면 될 수 있고 네, 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수급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은 드렸고 전반적인 수급이 계속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계속 사요. 네, 사서 맞아요. 다른 쪽은 파는 느낌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수급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봤을 때 어쨌든 들어오는 산업군들은 반도체 그리고 뭐 조선, 그다음 원전, 에너지 이런 쪽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방사는 최근 한 3거래를 연달아 좀 나가는 듯 했는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오는 걸 보면 기존에 나가던 쪽도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래버리면 뭐 물론 오늘 삼성이 729억 원을 팔았어요. 얘도 이제 한 5거래일 정도 보면 이틀은 많이 들어오고 3일은 조금씩 빠졌는데 그렇게 돌리는 건지 아니면 전체 볼륨이 좀 확대가 되는 걸로 봐야 되는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이닉스로 단기적으로 거의 한 1조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보면은 확실히 반도체 쪽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전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이슈가 되는 그 윗단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에너지원이 왜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결국에는 반도체 때문이라는 거죠. AI 반도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 큰 틀에서 에너지 움직이는 것도 반도체 덕분에, 로봇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거 덕분에,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쪽 스토리 쪽으로 수급이 가는 거죠. 근데 이쪽이 뭐 물론 1년, 2년 단위로 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외국인이 매수가 많았었던 종목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지속하고 요즘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을 보면은 확실히 기존의 주도주가 조금은 바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대신 아직은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확신이 들 정도면은 뭐 하이닉스 막 4조 들어오고 5조 이 정도 왔다 그래서 오우씨 단기간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네. 요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한 1조 정도니까 많이 들어왔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또 연간 단위로 보면은 아직까지 하이닉스는 저 밑에 있습니다. 아직도 상단은 방산이랑 이런 쪽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뒤바뀌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적으로 보면요. 요거 잠깐 표 한번 볼까요? 예, 표 숫자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9페이지인데 19페이지. 오늘 거 반영 안 됐죠. 어제 거까지 반영된 거예요. 이번 주에 월화수목. 월화수목까지. 네, 목까지 외국인이 준 주간 순매수 강도가 반도체가 8,800. 오늘 1,000원 됐으면 1조 됐겠죠. 예. 조선이 2,300. 오늘 조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화장품 1,800, 1,100. 그럼 반도체 엄청 들어왔는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시가총액 생각해보라고. 시가총액이 500조. 그렇죠. 500조에서 이거 들어온 거니까 이거 조선 100조잖아요. 100조에 2,000억만 여전히 조선이 많이 들어온 거고 화장품은 시가총액 얼마게요? 1,100억 엄청난 거예요. 화장품 시가총 30조. 비율로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강도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야금 들어서 오늘 빌드업을 하겠지. 다음 주. 그래도 이전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수급 관련해서는 반도체 수급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이다. 계속 하이닉스만 이렇게 갈 수 있다.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좋죠. 네. 그럼 바로 2,750까지 갈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크리티컬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주간 순매수 강도 요것도 한번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채팅창에서는 지금 그 불닭이랑 오늘 실적 나온 농심 삼양 네. 거기다가 저 S&D S&D는 왜 못 가나 뭐 이런 이야기들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해주고 계셔서 그건 이제 섹터 보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섹터 먼저 볼까요? 네, 상승 산업을 보면요. 오늘 뭐 첫 번째로는 원전 쪽을 좀 꼽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두산에너빌리티, BHI, 한전기술, 일진파워 등등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 또 다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LIG 넥슨도 장중 흐름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 게임주, NC소프트, 넷마블 같이 이제 신작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둘 다 신작이에요.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쪽이고요. NC도 새로운 게임으로 이제 적자 탈출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조단위로 좀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고요. 나 증권주에서도 저는 월봉상 부담감이 없는 종목군들 좀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등등 좋았고요. 다만 모든 증권주가 다 가는 거는 아니었다.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는 뭐 CS윈드,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거 엄청 많이 갔죠 오늘 장중에. 네.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이랑 농심은 오늘 리포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봇 쪽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민트 궁금한 거? 저는 뭐 단연 음식료 로봇 요 두 가지 궁금한데 먼저 음식료부터 짚어볼까요? 삼양이랑 농심. 근데 이제는 삼양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도 라면 하나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라면을 팔든 뭘 하든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돈 되는 거.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 농심이 오히려 이제 따라잡을 수 있지 않나? 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먼저 좀 얘기 좀 드릴까요? 네네. 일단 농심은 삼양이 많이 갔기 때문에 농심을 간다 하잖아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수출이 계속되면 수출이 잘 되는 거 하면은 그냥 삼양에 붙들려 계시면 됩니다. 갖고 계신 분 팔 필요 없어요. 그렇죠? 농심의 수출을 엄청 늘린다. 그러면 살 수 있지. 근데 딱 그거만큼 밸류에이션 찹니다. 삼양이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20배 정도? 22배 안 되고 20배 정도 될 거예요. 농심이 한 15배 돼요. 근데 수출의 비중이 삼양은 80% 넘었거든요. 82%. 네. 농심은 30몇 %예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만큼 가는 거니까 오늘 그 농심이 많이 올랐어요. 농심도 한 9%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목표 주가 다 왔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별 차 없어요. 그래서 괴리가 농심이나 그 삼양이나 목표 주가와 괴리가 오히려 삼양이 조금 더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농심을 스위치해서 이렇게 농심으로 가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분 지금 레벨에서도. 오케이. 하창호 본부장님은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어쨌든 파는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는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 업종 PER 수준에서 되게 비싼 건지 그런 것들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양이 오늘 갔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예상치보다 너무 좋았던 실적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고. 네, 확실히 좀 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먹는 쪽은 제가 예전에 막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막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인도 같은 데서 이 불닭볶음면을 막 이렇게 해요. 네. 거기에다가 계란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손에 쥐고 먹는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서 막 길거리 음식 팔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네. 문화로 들어갔다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먹는 거는 우리가 계속 먹어야 돼요. 먹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근데도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지역이 계속 넓어진다고 보면 되고 아직도 먹을 캐파가 크다라는 거죠. 라면을 먹는 지역이 전 세계에 다 들어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끼씩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물론 네. 그러긴 어렵겠지만 그러면 상박놈이 뭐 지금 뭐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죠. 액면 분할해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아마 주식은 더 갈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농심은 말씀 주신 것처럼 수출 비중보다는 내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물가 안정이나 이런 거 하면은 또 가격 인하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사실 이제 가격을 오른 그 번들 5개짜리 한 2,500원 하던 게 지금 5,000원 합니다. 엄청 비싸졌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 안정이다 뭐다 해갖고 정부가 나와서 때리면 내수주보다는 해외주가 훨씬 더 유리하죠. 해외는 올려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농심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심도 해외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쪽을 굉장히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외형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속도 차이는 확실히 있을 거다. 삼양이랑 똑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조금은 힘들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S&D랑 차이가 나는 이유는 S&D는 실적이 부합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두 개예요. 소스 만들어 주는데 왜 우린 안 가? 근데 소스도 따로 파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감안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파는 그러니까 불닭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됐는데도 안 가는 거면 얘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소스를 파는 게 있잖아요. 따로 소스 파는 거에서 실적이 안 나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삼양 거가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쫓아 올라가겠죠. 그 둘 중에 결정을 못 하니까 물어보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삼양을 하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자꾸 우리가 올라간 거 부담스러우니까 후발주를 선택을 하는데 그렇죠. 딱 그거죠. 네,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대장주를 봐야 돼요. 대장주가 꺾이면 어차피 후발주는 다 죽기 때문에 물려도 대장주에서 물려라는 우리나라 주식 격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가야지 소부장이 가는 거잖아요. 소부장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 주가 그 큰 덩어리가 잘 가야 나머지가 가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계시다면 크게 미련두지 마시고 어차피 S&D 정리하고 그냥 삼양으로 가도 되잖아요. 지금 초입 부분이니까. 초입이니까 맞아요. 네, 그 결단을 하는 게 좀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매몰됐는데 만약에 삼양께 반영이 됐고 소스 쪽에서 안 좋은 거다 이렇게 결판 나버리면은 주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생각도 한번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삼양이 약간 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은 꼬꼬면부터 해가지고 허니버터칩 뭐 등등 엄청 식품으로 그때 핫해가지고 막 맞아. 올라가는 테마주들이 많았었는데 삼양은 그거를 넘어서 이게 글로벌화 되면서 제대로 해외에서 뭔가 단단한 매출을 필수 소비재로서의 매출을 굳힐 수 있다는 거에 좀 표를 많이 주는 것 같고 거기에 K푸드에 딱 전면에 서 있다는 그 센티멘탈한 부분 그게 굉장히 많이 주가에 영향을 좀 주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건 뭐 중독된다 어떤 제품을 했다 이것도 중요한데 어떤 레벨 가면은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무슨 결단이냐면은 네. 캐파 결단을 많이 해야 돼요. 캐파? 잘 나갈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2년 3년 전에 얼마만큼 투자해가지고 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밀양공장처럼. 밀양공자. 이게 밀양공자만 들어오면 이게 7월달부터 가동되는데 캐파가 35% 증가돼요. 오. 그리고 27년 초에는 중국 공장이 들어와. 그럼 또 30몇 % 증가해. 아. 근데 이번에 1, 4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건 심플해요. 국내 안 돼, 국내 빼고 해외로 다 몰았어. 근데 해외 가격이 좋았어. 그런데 실적이 좋았어. 네, 그런데 해외가 다 쇼티지 돼. 아. 지금 리포트가 아예 쇼티지가 나왔어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라고 리포트가 나와요. 리포트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PER 대수가 한 22배 정도로 땡겨도 된다는 얘기예요. 리포트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페이지 4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약간 우리 반응이 불닭 먹은 것처럼. 보세요. 네,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네.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만약 트레이딩 했으면 오늘 아침에 샀어요. 오늘 아침에도 샀어요. 아침보다 떨어졌네. 아니 그러니까 산다. 길게 보고. 그냥 길게 보고. 아니 6일 보고 6초 보면 안 돼. 6초 보면 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거 리포트가 170만 원짜리가 나갔어요. 170짜리가 나왔네. 근데 이건 제가 아주 자세히 읽었거든요. 네. 맥센스하다. 맥센스하다. 왜? 이해가 간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했는데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데 2분기가 보통 2분기가 우리 코첼라 비용이 있죠. 코첼라 기억나요? 아, 알죠. 거기 그것 삼양이 때문에 불닭. 2분기가
비용이 들면 좀 2분기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거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었어. 아, 코첼라 비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었다. 그리고 농심은 오히려 가격 올린 게 2분기부터 반영돼. 그 농심이 더 나은 거 아니야라고 단기 플레이에서 생각했었어. 아, 그런데 1분기 물량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2분기 물량이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캐파 이렇게 따지면 21배, 22배 가죠. 그러니까 어닝에 따라서는 140만 원에서 17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예. 한두 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야금야금 90만 원 처음 내고 나서 지금 5개월 지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또 한 4, 5개월 지나면은 170만 원 몰라도 한 150만 원 저 정도까지는 그걸 갈 수 물어보고 싶었는데 짧게만, 코첼라가 짧게만. 1분기에 들어간 건지 매출액이. 아니 그러니까 비용 처리지. 처리는 2분기에 들어. 이거 4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에 들어가죠. 코첼라 프로모션이니까. 네, 프로모션이니까.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어 2분기가. 그러니까 애들이 자신감 있게 리포트가 뭐 이런 리포트도 있어요. 미안하다, 과소평가했다. 못 산 당신을 위해서 목표 주가를 아, 이러면 이제 느낌 아, 오잖아. 그러니까 느낌 왔는데. 식품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더라. 아, 전 지역에서 공급 부족 현상. 아, 너무 뻔하잖아. 내가 얘기할게요. 이전에는 목표 주가 있지, 에너지 갖고 있는 거, 100만 원 이런 거, 거기까지 혹시라도 가면은 그때 사면 돼요. 아, 다시 한번 떨어지면. 근데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알겠습니다. 정도 보시면 정리 한번 할게요. 네. 김장렬 본부장님은 지금 나오는 리포트들 그리고 이제 또 리포트 또 나올 거잖아요. 네, 오늘 많이 그런 나왔어요. 것들을 보니까 물론 지금 단기간에 확 올라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긴 시계열로 보면은 좀 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고 네. 보노님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한번 담가 볼만하답니까? 아니면 지금은 사기는 좀 그렇다라는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저는 고가권에서 대량 양봉 나왔을 때는 안 사는 편이에요. 스타일이 그렇죠. 네,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 2거래일 동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제는 우리가 이 클로징 벨에서도 S거래에서 8시까지 근데 네. 이거 그냥 해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할 거면 그때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지.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음. 이미 올라오고 반영이 됐고 약간 좀 차익이 나오는 걸 보면 거기서도 약간의 좀 손바뀜이 일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삼양도 변곡점이 꽤 많았거든요. 그때 70만 원일 때도 사실 많은 분들 고민하고 그때도 물량이 많이 털리신 분들도 많아요. 눌렸다가 또 다시 쭉 올라가고 그래서 눌렸다가 지금 본업이나 이런 스타일을 보면 더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지만 한 방에 그걸 빼주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방에 빼주면은 저는 당이 다 팔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미국장이면 계속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수급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제한이 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너무 아쉽게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에 차고 신규 매수가 이거 우리 뭐 50만 원, 60만 원도 못 사는데 이거 사는 거 맞아? 약간 이런 판단이 들면 또 이제 아까 이것도 좋은 판단이에요. 라면 파는 회사가 뭐 약간 요런 얘기 나오면 이게 심리적 거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반영을 잘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과열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저라면 놀림에 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다 잠깐만요. 끝나고. 끝났잖아. 아 이제 끝났죠. 끝났어요. 이게 그 아니 넘어가야 되는. 미국에서 팔란티아 PER이 테슬라보다 훨씬 높아요. 180. 팔란티어. 예. 근데 저번에 빠졌을 때 네. 저는 6개월을 본다면 팔란티아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죠. 그런데 따방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딱 오기 전에 만약에 지금 해서 6주를 본다. 아니, 예. 6개월이 아니고 이게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가 낫다고 봐요. 우와. 그게 모멘텀하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같이 생각할 생각이 없으면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치 하면 오늘 사라는 것처럼 느끼는데 길게 보면은 그쵸, 그쵸.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건 셉이에요. 아, 셉. 그러니까 말씀 팔란티아나 저기 이것처럼 이렇게 난리 나는데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예. 그걸 6주로 오면은 재미없어. 지금 맞아요. 같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수급이 반도체 가는 게 맞고 엔비디아가 2, 3주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하고 그걸 사는 거지. 애플 살 필요도 없고 다른 거 살 필요도 없고 이것도 굳이 갖고 계신 분이 팔 필요가 없다는 거고. 왜냐면 팔아가지고 이상한 거 사지 말고 네. 그런 얘기인데 길게 보면은 이거는 해자가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예. 팔란티아가 높게 받는 것처럼 테슬라가 높게 받는 예. 것처럼 이것도 그런 정도에 들어갔다는 거고 이런 게 이그샘플이 되면은 아까 제가 APR도 그렇고 그런 비스무리한 것들이 나오기 좋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다른 것도 그렇게 보는 습관을 가지면은 포트의 한 30%는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낫잖아. 그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라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다시 보기 제목은 이렇게 뽑죠. 뭘까요? 김장렬 본부장 땡땡. 네. 삼양은 라면계 팔란티어.
이렇게 딱 올라가면 야 진짜 똑똑해. 좋죠. IQ 137 올렸어.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나? 못 산 당신을 위하여 뭐 이런 것처럼 고맙습니다. 아 라면 얘기를 너무 길게 했어. 그러니까 1시간 하겠어요. 근데 오늘 가장 핫한 네. 주식이었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자 원전하고 에너지 쪽 물어볼게요. 오늘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요거는 또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를 씁니다. 지금 원전이 네. 새로운 에너지의 뭐 이렇게 메카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 사우스 코리아가 위너로 떠오르고 있다. 와. 기사 나왔지. 그래서 맞아. 디플로매틱,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금융적으로도 리워드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고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한국이 새로운 위너로 맞아.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면서 리포트를 내요. 네. 예. 그런 원전이 네. 이런 부분에서 계속 모멘텀을 이제 제대로 좀 가져가서 쫙 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원전 하도 뒤통수 맞아서 3년 넘게 지금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5년 만에 월봉 돌파했습니다. 5년 만에 월봉 돌파했다. 네. 조금 차트 보면서 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뭐 차트보다도 먼저 일단은 이거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원전은 지금 러시아나 중국 이런 쪽들이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AI가 나오면서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가 생기는데 그 미국이 거의 한 30년 동안 3기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됐습니다. 제일 많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지금 뭐 큰 힘이 없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재생에너지 쪽에서 SMR 쪽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확 줄이려고 하고 있죠. 이번에 전쟁 이후로. 그렇게 되면 거기도 원전으로 귀결이 돼요.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뭐 벨기에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지금 탈원전으로 탈원전에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즉슨 안정적인 에너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일 유망하게 떠오르는 게 이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AI 쪽이 계속 발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GPT 이거 사용자 저는 지금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쓰면은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더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지금 에너지 캐파에선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왜 미국이 요즘에 그 SMR 4배 늘리는 거 막 그 행정명령 하려고 하고 막 준비하고 있겠어요. 그런 내용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그 되게 길게 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부각이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장기 플랜으로 되는 거, 짓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이길 데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도 그 있잖아요. 그 센즈베이 호텔 그거 다 못하겠다고 했는데 마리나 센즈? 네, 우리나라가 그냥 후딱 해버려서 올려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짓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건 납기는 진짜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민족 특성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네,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또 원전에 대한 스토리가 꽤 있고 또 수출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체코가 괜히 우리를 골랐겠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충분히 좀 이제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블룸버그 기사를 왜 띄우고 얘기를 했냐면 네. 가나다님께서 원전 한국이 잘 만들지 근데 돈 버는 건 미국이다 설계비로 왕창 뜯어가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 어떻게 그 조건 계약을 맺었는지가 정확하게는 지금 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렇게 블룸버그에서 뽐뿌질하는 게 의도가 있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빌이나 뭐 한수원이나 어쨌든 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영업이익률 마진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러면 지금도 시총이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래도 뭐 실적에 비하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 뭐 펀더멘탈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만약에 원전이 이런 것들에 대한 캐파 확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크게 돈 안 된다고 생각하면 걔네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죽어라 괴롭혔겠어요? 저는 이쪽이 계속 클 거라고 생각하니까 걔네들이 계속 괴롭혔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체 개발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다 우리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우기고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시장이 좋아질 것 같고 뭐 마진율은 나중에 이게 열려봐야 아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산업의 트렌드 자체는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력 기술을 갖고 있는 쪽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 터빈도 봐야 된다고 봐요. 가스 터빈. 네, 가스 터빈 쪽에서 이제 지버노바라는 회사가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전망치도 매우 좋고 IB들도
주가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목표 주가. 근데 거기랑 또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수주에 대한 자신감을 요즘에 엄청나게 막 갖고 있어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오클로나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는데 네네. 거기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이슈에서 온전히 받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국내에서 몇 개 없는데 얘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봐도 뭐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논란거리가 생기겠지만 충분히 이런 이슈 모멘텀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그 네. 젤륜님께서 젤륜? 한미 428억, 그리고 하나비전 385, 그러니까 한미 428억. 한화비전 385억 본더 공시가 떴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봅시다. 그거 한 번만 네. 좀 찾아봐 주세요. 하나, 그 상승 섹터 하나만 더 하고 지금 LG엔솔 어떻게 할 거냐, SDI 유증 얘기 좀 해달라. 맞아, 지금 맞아. 유증 반내 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 하락 섹터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 먼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음식료 했고 원전 했고. 방산이야 우리가 워낙 얘기하니까 네. 넘어가면 증권은 뭐 내가 얘기만 했고 되게 중요한 얘기 결국 가잖아요. 저희 하락으로 갈까요? 넘어가요? 네. 피디님? 하락 갑시다. 갖고 있는 거 없나 보네. 다 넘어가요. 다시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너지 네. 뭐 얘기 이번 주 내내 했으니까 많이 네, 했지. 이 정도로 하고 네. 하락 섹터가 지금 문제입니다. 2차 전지. 아, 많아. 2차 전지 먼저 얘기를 좀 네. 해볼까요? 에코프로머티, LG엔솔. 오늘 LG엔솔은 요거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 시총이 떨어졌어. 네. LG엔솔 머투 기사인데요. 네. 30만 원 선도 붕괴. AMPC 보조금이죠. AMPC 리스크 2차 전지 개미들 비명 해서 오늘 29만 원까지 공모가가 30이었어요. 와. 근데 29로 내주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삼바한테 내줬다. 네. 뭐 이런 기사들도 떴고요. 미국 공화당이 IRA 기반한 요건 뭐 12일 날 나온 뉴스니까 그렇죠? 예. 세액 공제 관련해 가지고 예. 어떻게 누구 먼저 말씀? 하정 본부장님 먼저? 근데 오늘 들어가셨다는 분들도 있네요. 너무 떨어져서. 이게 괜찮은 선택인지. 그러니까 저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수출입 데이터 그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조금 되돌림이 나온 게 있긴 한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탄산 리튬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부분은 좀 자주 언급드린 것 같아요. 로보택시가 되면 전 전기차에 대한 총량,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총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로봇택시가 되면 네. 전 세계 돌아다니는 자동차 수가 줄 거다. 네. 저는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전기차가 어쨌든 판매나 이런 것들이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좋아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볼륨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과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까? 그리고 전기차 보면은 테슬라도 그렇고 뭐 BYD도 그렇고 가격을 계속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가격적인 부분을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뒤집어지고 나서 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물론 기술적으로 연기금이 막 많이 사줄 때가 있어요. 그럴 예. 때야 어느 정도 추세 매매에서 단기 박스권 정도까지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본업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똑같이 많이 떨어져 있는 다른 산업군들 대비했을 때 2차 전지가 우선순위에 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주가는 안 가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많이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뭐 좀 끝났다 갔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주가가 떨어지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주도 섹터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그분들 몰랐겠어요. 주식 계속 보면은 뭐 삼양도 그때 바꿔볼까 하다가 이거 팔고 어떻게 가 이러면서 못했을 거 방산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못했을 거 그럼 이게 막 악에 받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던지는 물량들이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 하방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지금도 비싸죠 2차 전지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다 고민을 해봤을 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테슬라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이 27년도 기준으로 컨센서스 PER이 한 70배 정도 될 겁니다. 2027년 거 포워드에서 70배 테슬라가. 대한민국 2차 전지 관련되는 밑에 서플라이 체는 얼마를 줘야 될까요? 2027년 땡기면 네. 얼마까지 맥스 줄 수 있을까요?
얼마 줄 수 있을까? 낮아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제 테이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빠졌는가 더 빠지겠는가?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회사마다 좀 다른 거예요. 근데 LG엔솔은 좀 싼 영역으로 들어가긴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 그 기사도 마지막이 핵심인 건데 LG엔솔이 1분기 영업이익이 이번에 3,700억 나왔어요. 네네. 근데 AMPC를 제외하면 830억 적자야. 그래 AMPC 이슈가 지금 나오니까 맞아. 그거 없앤다고 앞으로 포워드 걸 못 당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정신 차려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밸류에이션 들어가자는 거지. 얼마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30% 디스카운트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반토막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가 옛날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하고 할 때 엄청 빠질 때는 반토막 났어요. 밸류에이션이 반토막이라고. 그럼 잘 갔을 때가 30% 디스카운트예요. 그럼 재보세요. LG엔솔이 27년까지 컨센서스 안 나와서 그러는데 26년이 60이에요. 한번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26년에 60이거든. 오늘 빠지기 전에. 그럼 아마 26년에 60배라고. PER이 60배라고요. 어제 종가 기준. 그러니까 내년 거 땡기면. 그러니까 50 몇 배겠지. 그러면 이제 내후년 거 27년까지 만약에 성장률이 뭐 한 20-30% 여기 비슷하게 되면은 아마 한 40 몇 배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느낌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적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70배 하면 77에 49, 30% 하면은 49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벨까지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나는 서플라이 해보세요. 원래 그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그냥 희망회로를 갖고 있었다. 넘버도 안 나오는데 그냥 AMPC 준다. 이거 그 페이즈아웃 안 할 거다. 정신 차려 내야 돼.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무작정 빠지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보통 70조 이하에서는 트레이딩이다라는 얘기를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한 거거든. 근데 리얼리티 책이 되니까 이제는 70조 밑으로 빠진 거지. 그래서 와 오늘은 좀 많이 빠졌네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전히 밸류에이션 와이즈 비교하면은 뭐 이 정도 빠지는 게 죄송한 얘기지만 뭐 타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웬만하면 잘 안 다루려고 하는 게 사실 다뤄봤자 주주분 입장이 다 똑같아. 안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고 좋은 거를 좀 찾아보자니 뭐 어거지로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2차 전지 가지신 분들은 사실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얻어맞아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인데 기다림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러니까 사실은 교착 상태에서 저희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중국 배터리 업계를 제칠 것 같다라는 희망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전고체 배터리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져갈 것 같다는 희망이 있다던가 아니면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던가 아니면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2차 전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에코프로의 상황이 있다던가 이러면 뭔가 할 말이 있겠지만 좋겠다 그러면 다. 그럼 좋겠지. 그러니까 좀 하락하는 산업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산 같은 거 떨어질 때, 조선 같은 거 떨어질 때 얘기를 해보면 뭐 끝났다라는 분들도 많았지만 또 이게 저가 매수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 주주 2차 전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손이 아마 안 나가시는 분들이 100분 중에서 한 90분 이상은 될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들도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태웠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정도가 된 상황이면 아직도 물음표인 거죠. 왜냐면 돈 투자하고 물리면 우리나라 그 특성이 뭐냐면 매매하다 물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쪽 산업이 완전 빠삭해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게 돌아설 거라고 단기간에 돌아설 거라 생각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야죠. 당연한 거죠. 평단 낮추고 물량은 덩어리가 커지면 당연히 올라가면 엄청 수익일 건데 안 하잖아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드는 거고 확신이 안 드는 상황이고 변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봐야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 올랐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비중 더 태우시겠어요? 안 태운다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올라갈 때 그 물량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 국내에서 황제 역할을 했었던 그 산업이 그 물량 다 받아준 거 누가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시간을 몇 년 동안 질질 끌면서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좀 염두하셔가지고 내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2차 전지. 사실은 저희한테 막 뭐라 그럴 건 아닌 게 뭐 여러분들은 이거 여담이지만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여기 앞에 통창으로 지금 이거 화면에 나가는 게 없죠? 없죠. 없어졌네. 없어요. 통창으로 저기에 지금 수천 명 분들이 네. 지나가고는 네. 저 통창이 있어요. 이 오픈 네. 스튜디오라서. 네. 2차 전지 저희가 한참 비싸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기서 피켓을 이렇게 들어서 항의하는 거. 3% 매국노 2차 전지 애국 산업을 어떻게 이거. 비난하는 중국 자본 3% 하면서 와가지고 정프로님 잡고 막 항의하고 그랬었어. 맞아요. 여기 앞에서 저도 앞에서 저럴 때 막 무서웠어요. 주주분들이. 네. 김현수연을 뭐 가방 잡고 근데 이제 뭐 그분은 아니겠지만 네. 여기 와서 2차 전지 어떡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진짜 목숨을 걸고 경종을 울렸는데 네, 그런 좀 억울함이 있다는 거. 네. 이제 이제 화면이 PD님께서 아. 밖에 상황을 보여주시고 예, 요렇게 지금 아. 밖에 저희가 요게 저희 바로 앞에 상황입니다. 여기 오시면 앞에 보여요. 예, 보노님이 저 비춰지죠? 예. 저렇게 저 IFC랑 더현대로 연결되는 네. 저거거든요. 이제 보노님이 바로 옆에 이렇게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사실. 창가에서 창가. 예. 그래서 예. 요런 상황이라는 거. 네. 예, 예. 자, 그러면은 아까 나한테 물으면 한화비전 한미반도체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그 얘기를 네.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비전과 재밌게 나왔네요. 잠깐만요. 질문을 네네. 띄워드려야지 쫙 멋있게 치고 나가시죠. 뭐도 없어. 손흥민도 누가 패스 안 하면 어떻게 골 넣습니까? 그렇지. 예. 자, 질문 네. 들어갑니다. 아, 3프로TV 클로징벨 단독 콘텐츠인데요. 예, 오늘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 좀 주가 수익률이 엇갈렸습니다. 한미반도체가 12% 가까이 올랐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넥스트에서 계속 바뀌었대요. 계속 바뀌었어요. 네. 자, 본더 공시가 이제 떴는데요. 한미와 한화비전 어떻게 됐는지 김정현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의견. 넥스트가 지금 넥스트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보이는데. 넥스트에서 한화가 한미가 떨어지고 한화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이렇게 조금씩 아, 왔다리 갔다리 이게 왔다리 헷갈릴 수밖에 갔다리 없는 게 둘 다 하이닉스한테 수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금액 차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표면적으로는 한미가 조금 더 맞았어요. 400 몇십억에 한화는 380억인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뭘 알고 있었어요? 한미가 빠질 때 이제는 한화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라고 극단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은 그렇죠. 한미가 받은 거잖아요. 여전히 1등은 한미네. 라고 생각하면 한미를 사겠죠. 그게 우리 오늘 장에 미리 들어갔을 수도 있죠. 본장에서. 왜냐하면 아까 아침에 막 오를 때 실적은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실적은 더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적은 미스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3%씩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요거를 아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장에서. 그래서 한미가 메이저 벤더가 아니고 하나가 뒤집는다. 이 원래 생각이 우려가 지금 공시로서는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요거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 부가세를 제외했다 한미는 그래서 가격이 같대요. 아니 그러면 비슷한 어쨌든 큰 차이는 없더라도 한미가 완전히 빠진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해갖고 그렇지. 한미가 한때 이거보다 훨씬 많이 빠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 이게 많이 올라간 거는 그걸 미리 아는 거 아니냐. 공시가 한미반도체도 적지 않게 나온다. 근데 비등하거나 적지 않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에 지금 428억 그리고 한화비전이 385억 근데 VAT 네.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똔똔 아니냐. 똔똔이다. 김정현 본부장님 말씀은 네. 지금 원래 이전에 나왔던 얘기는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랑 멱살 잡고 싸우면서 직원들 야 다 빼. 아, 사람 다 빼. 빼. 야 그거 AS도 하지 마. 야 빼버려. 아. 이렇게 싸우는 형태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한화비전이 다 가져가고 한미반도체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반반 정도로 가져가는 거면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 주가, 한화비전의 주가에서는 요 지금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게 어저께 실적이 나왔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예. 근데 한미반도체 리포트가 없어요. 한미반도체 리포트가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제로야.
삼양식품은 12개가 나와. 10몇 개가 나왔는데 한미반도체가 제로야. 리포트를 제가 오늘 찾으려고 무슨 네. 실적은 그래도 뭐 있을까요? 없어.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다음 주에 출장 가고 뭐 미팅한다니까 그거 보고 나서 IR 하고 나서 하려고 실적만 하면 다 안 한 거야. 보류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공시가 떴잖아요. 그러면 내일 이 공시에 대한 해석이 나올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래부터도 한미가 제로로 봤다는 것은 주가가 6만 원까지 갔을 때는 이건 끝났다. 이렇게 가는 게 주가가 6만 원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차분하다 보니까 조금 오늘 반영되기 전까지 한 7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7, 8만 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미반도체 오늘 9만 어저께까지. 어저께까지는 7만 원대 8만 원? 8만 원. 그러니까 6만 원까지 갔다가 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극단적으로까지 보려다가 조금 봐준 것 같아요. 그렇게 완 상태니까 이 지금 애널리스트가 지금 보수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20배 치면 10만 원이에요. 20배 치면 10만 원. 내년도? 내년도 기준으로. 내년도 20배 10만 원. 근데 회사가 갖고 있는 건 훨씬 싸거든. 회사 기준으로는 10배밖에 안 되거든. 네. 그럼 이게 회사하고 애널리스트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는 거하고 어디서 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넘버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펀더멘틀은 살아있구나. 그러면 아마도 25배 정도까지는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그전 우리가 확 빠지기 전에 13만 원? 12만 원, 13만 원까지를 타겟하는 걸로 목표 주가가 상향될 소진이 있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 지금 목표 주가는 커버는 사면 확 줄었어요. 내가 이 커버 안 해. 짜증나. 다 버리고 남은 애널리스트가 10만 원 이하까지 나셨는데 요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10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스트러글링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 그 IR 미팅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때 거기서 애널리스트들이 진짜 어디를 칠 것인지 결정할 것 같아서 오늘 올라간 거는 한미반도체는 타당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화비전은 그럼 팔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적인 규모가 어차피 하나가 전부 다 100%를 가져올 수 있는 캐파라 아니면 그렇게 빨리 된다고 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적정하게 주가는 같다고 봐요.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 주가를 하면은 내년 기준으로 PE 한 15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게 한 8만 원대예요. 얘네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은 둘 다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비전이 하이닉스한테 적절한 레벨에 한 50% 가지고 가고 한미는 하이닉스한테 다 빼지지 않은 최악은 벗어났고 마이크론 가져간다 하면은 한미가 한 20에서 25배 PER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하나비전이 오늘 한미비 때문에 계속 빠져서 이거는 끝났어. 그렇게 볼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비전도 무작정으로 오늘 많이 빠졌다 하는데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적정 주가 내가 봤을 때는 한 8만 원 정도 레벨까지는 간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리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거는 공부를 좀 더 해서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미반도체도 원래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그 가이던스의 프로젝션이 있을 거고 네. 거기서 오늘 나온 이 480억인지 380억인지 요것도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거기에 마이크론이 또 낑겨가지고 네. 마이크론한테 얘네가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것도 계산을 해서 주가 PER을 때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말 지나서 소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장현 본부장님이 그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 주가 지금 레벨과 뭐 적정 레벨 뭐 이런 아이디어는 조금 주신 거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20에서 25배. 하나비전은 아직 규모도 작고 아까 CCTV가 섞여 있으니까 한 15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플해요. 오케이. 일단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19분이네. 20분. 빠르다. 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요거 이거 안 할까? 하지 말까? 해야 돼? 어때? 잠깐 할까요? 잠깐만. 오늘 부모님한테 바이오도. 짧게만 궁금해서 팩트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뭘까요? 무섭네. 이거 뭐 하락 섹터에 있으니까 제가 띄운 거예요. 뭐가? 왜 나만 갖고 그래? 또 우리야. 이게 이제 어제 뉴스거든요. 네. 네. 공매도 재개 이후에 제약바이오가 집중 타겟이 됐다. 그러니까 그 공매도 코스닥 상위 50개 종목 중에 18%가 바이오다. 근데 원래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제약바이오가 못 가는 거에 공매도가 과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약바이오의 지금 흐름이 아니고 타이밍이 아닌데 공매도를 같이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공매도 비중을 지금 이게 어제 건데
어제 거 화면 보여주실까요? 공매도 이거 통계인데 상위 보시면은 지금 바이오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그죠? 그러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트럼프 발 의약품 약간이나 요게 더 타격이 크다.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그 본장에서의 영향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투심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거는 그냥 뭐 우리 생각 넣을 필요 없이 그냥 팩트를 보면 되잖아요. 거래 대금의 공매도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거래 대금 상관없이 공매도 비중이 높아야죠. 근데 지금 보면은 내렸을 때 막 HLB 이런 애들은 원래 많은 애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RTO전 이런 거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공매도에 엄청 영향이 크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저도 오히려 트럼프 발이다. 네. 투자 심리가 억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알테오젠은 그 아까 나온 거 알테오젠은 그거보다도 SC 제형 자체가 신제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다. 이거가 반영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오늘까지 빠진 거는 타당합니다. 그 컨선이. 예. 미국의 비슷한 종목들이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어저께 버틴 것이 약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본인이 말씀드린 대로 SC 제형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억눌릴 수 있다고 제가 찝찝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공매도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도 센티가 안 좋으니까 다 뭉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오케이. SDI 유증은 한마디만 한다면 유증 받을까요 말까요? 아까 2차 전지에서 야, 죽겠다. 그거는 아마 Yes or No로. 그 신주 인수권 받는 거를 판매하는 건 이미 기간이 지났고요. 이제 받는지 마는지인데 그렇죠. 할인 가격이 아까 찾아보니까 15%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15%고 16일에 산정 발행 가격이 딱 정해지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할인된 걸로 사는 거니까 이게 올라가기만 하면 받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올라가겠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으시는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김정희 본부장님도 답변 갔죠? 같죠. 네.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못 사야죠. 단기적으로. 이게 SDI가.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는 사야 될까요? 뭐예요?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미와 폴로 티셔츠와 바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미 하트 반팔 폴로 티셔츠 저희가 입고 있는 거고요. 민트는 하얀색 입고 있습니다. 90,000원대 핫딜이에요. 아미가 얼마나 비싼지는 아시죠? 99,000원에 저희가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색상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블랙, 민트가 화이트, 네. 그리고 보노님이 그레이인데 그냥 그레이가 아니라 살짝 베이지 그레이예요.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맞아요. 좀 세련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사이즈는 뭐 여자 남자별로 다 가지고 있고요. 남녀 공용, 연인 룩, 커플 룩으로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도 천이 좀 시원하고 괜찮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봄에서 가을까지 뭐 간절기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으니까요. 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품 인증 제품입니다. 정품 인증 필요한 분들은 따로 사시고 연락 주세요. 그거 인증해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내 거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폴로 라이프로넨 스웨트 반바지입니다. 이거 좋은데. 제가 가장 많이 즐겨 입는 거의 빤스 같은 바지거든요. 빤스 같은. 진짜 시원합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59,000원.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 인간적으로 싼데요? 59,000원 진짜 싼가요? 왜냐면 이거 더 훨씬 비싸요. 원래. 진짜 비싸요. 네, 이거 엄청 입잖아 이거. 오. 예. 주지. 아유. 화이트, 네이비, 카키 베이지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네. 저는 주로 이제 화이트 맨 가운데 있는 저 화이트 색상을 입습니다. 요건 59,000원 여름철 필수템 린넨 혼방 원단으로 시원한 착용감 해외 폴로 병행 수입 정품입니다. 그래서 캐주얼 데일리룩에 딱입니다. 요거 입으면 저는 빤스 안 입어도 돼요. 저는 이거 저도 남자 것도 있거든요. 입어요. 너무 편해. 린넨이라서 시원하고. 여름에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진짜 편해요. 이거 진짜 편해. 저는 요거는 실용적이고. 주로 이제 S 사이즈로 사서 딱 달라붙게. 그리고 짧게. 짧게. 남자분들. 그리고 이게 편한 게 이게 밴딩이잖아요. 밴딩이야. 그래서 엄청 편하고. 신축성이 있어갖고. 59,000원. 활동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LV님이 팀버랜드 캐리어 20 할인치 받았는데 네. 확장형이라 그래가지고 산다. 확장형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거기 가게 혹은 전화 안 받으면 3%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저기 케어하고 있으니까 처리해드리니까요. 예, 확인했습니다. 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바빠. 오늘 금요일인데 널널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26분이네요. 하지도 못하네. 자,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페이즈. 귀엽다. 뭔가 페이지 1이 클리어되고 게임 보면은 페이즈 1. 게임이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블로로 치면 노말, 나이트메어, 헬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왕을 잡았어요. 일단 1차 상승은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건데 요게 이제 너무 세서 우리가 진격을 더 못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뭐 매크로 지표나 파월의 발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많아서 아마 다음번 변곡점을 뛰어넘기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겁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오늘 약간 순환매도 그랬고 이렇게. 약간 에리까리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오늘의 한마디는 스킵하고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말 짧게 이제 28분이요. 네, 그러니까 딱 페이지 8페이지 이게 제 얘기입니다. 오. 됐죠? 자, 하나, 둘, 셋, 캡처. 찰칵. 찰칵입니다. 아침에 APR은 관심, 얘기했고. 주목. 오디오만 듣는 분들 계시니까 LG 이노텍, 애플 프록시, 애플 대신해서 네. LG 이노텍, 유가 환율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한국전력, 변압기 관련해서는 산일전기, 엔터 관련해서는 노머스, AI 유전체는 3빌리언, 카지노는 롯데건강개발, 화장품은 APR. 이렇게 관심 주목 종목입니다. 네. 얼마나 깔끔합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 너무 좋죠. 오늘 방송 최고입니다. 하나 빼놓었다. MNC 솔루션.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바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MNC 솔루션. MNC 솔루션. 아하.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와 아이디어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명박. 금요일의 마무리는 명박. 박수 치면서 떼자. 끝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지겹다고 이거 왜 하는지 명박 모르겠다고. 떼자.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이게? 그러게. 수익률 보여주시오. 와. 자, 명박. 완벽한 이건 진짜 함양으로. 인정입니다. 예. 와, 압도적인 승리를 이런 적이 했네요, 없었죠? 드디어. 왜 네. 누적 수익률 업데이트가 안 됩니까, PD? 근데 누적 수익률 업데이트하면 안 돼. 왜냐면 제가 항상 삼양식품을 밀었기 때문에. 아, 네, 아, 저는 그렇구나. 그러면은 삼양식품 들어가면 더 높습니다. 네. 일단 명행은 오케이. 16.91% 주간 수익률이고요. 저는 마이너스 됐네요. 거의 3% 가까운 마이너스로 명행 축하드려요. 야, 고맙습니다. 아이 뭐야 이거? 이거 잘했어. 에헤이, 승리 깜짝 많이 저번에 왜 이러세요? 막판에. 매기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고맙습니다. 네. 삼양식품 네. 뭐 사실은 저는 실적인지 모르고 뺄라 그랬는데 네. 보노님이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가 강력하게 푸시를 해주고 또 채팅창에서도 난리를 쳐주셔서 네. 또 앨리스 정님께서 네. 이번 주 내내 응원했는데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이렇게 이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3승인가 4승인가 뭐 예,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뭐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 능력으로 이기는 제 능력으로 이기는 기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항상 겸손하고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쯤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저 사이즈는 저 옷 사이즈 물어보시는데 저는 XS를 입었습니다. X 스몰이에요? 네. 진짜 작구나. 근데 이게 X 조금 스몰.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안에 티도 입고 입었는데 아직도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주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트가 X 스몰, 저는 X 라지입니다. X 라지, 보노님이 라지. 김정근 본부장님은 라지 거예요. 라지. 예. 그렇게. 저는 105, 100. 원래 뭐라고 해요? 33이라고 하시죠? X는 뭐라 그래요? 모르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야 될 것 같고요. 한 주 동안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야금야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시장 2600 중반에서 지켜주고 있는데 또 주말 동안에 또 다음 주 초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2600은 또 조심해야 되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 날에도 좋은 정보 풀무장해가지고 오프닝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